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또는 내 가족이 암 진단을 받았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제일 첫 번째 뭘 생각하시나요? 수술도 잘 됐고 항암도 나 무사히 다 끝났는데 하라는 것대로 다 했는데 왜 재발이 됐을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암세포는 제거가 됐지만.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해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1편에 이어서 2편 암 공포증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암이다 그러면 암을 제거하는데 우선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죠. 초점이 암세포에 맞춰져 있는데요. 이제는 그 암세포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내 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암 공포는 마음의 문제, 공포는 감정이잖아요. 혼자서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포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내 지금 몸 상태가 어떠냐는 것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공포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암 환자 생존율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진짜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셔야지 되는데요. 우선은 5년 생존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즘은 암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요, 5년 생존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암들도 있죠. 또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아니라 10년 생존율로 따져도 뭐 100%가 넘는다고 하니까 뭐 얘기할 바가 아니죠. 난 5년밖에 못 살아, 그래서 5년 생존율을 따지는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또는 내 가족이 암 진단을 받았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제일 첫 번째 뭘 생각하시나요? 암 치료를 어디가 잘하지?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야 되고 유명하신 명의를 찾아서 또 예약을 하고 수술을 받으면 내가 더 나아질 거야, 암을 없애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오류는 요 시점에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미 벌어진 문제들은 해결을 해야지 되거든요. 엎어진 물을 닦아내면 괜찮아지지만 틀어져 있는 수도꼭지는 닦아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내 몸 상태가 계속 나쁜 상태라면은 수도꼭지가 틀어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끝없이 계속 쏟아지는 물 때문에 이 작업을 끝까지 평생을 해도 다 모자라게 이제 되는 거죠.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이제 남게 되는데요. 뭘로 수도꼭지를 잠그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수도꼭지가 열려 있다는 것은 내 몸 상태가 곳곳이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은 암, 같은 병기라고 해도 몸 상태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현격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내 몸 상태가 어떠냐를 알아보는 것이 암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과 동시에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게 내가 스스로에게 해봐야지 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간담체 외과 의사도 하고 지금은 이제 유방갑상선 이제 전공을 해서 환자들을 진료를 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몸 상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만성 피로입니다. 두 번째는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이 좀 낮은 겁니다. 네 번째는 손발이 좀 차갑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생활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암이 아니어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다 암은 아니지만 암으로 갈 가능성들이 많아진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활하는 것과 엮여가지고 어떤 부위가 특별히 더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위에서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서서히 변해간 이 과정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술도 잘 됐고 항암도 나 무사히 다 끝났는데 하라는 것대로 다 했는데 왜 재발이 됐을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암세포는 제거가 됐지만 암이 생기게 된 그 환경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계산을 시키려면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방식을 180도 다
다 바꿔야지 됩니다. 쉽지는 않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지 되고요. 내가 들고 다니던 핸드폰도 버려야 되고요. 알고 있던 인간관계도 다 접어야지 되고요. 농촌으로 가야지 되고. 난 암 4기인데 이렇게 해서 생존했어요. 이런 분들 보면 대개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된 분이죠. 근데 암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다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생활을 해가야지 되는 터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조금씩 수정을 하고 혼자서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만 잔뜩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포기를 하게 되고 힘들고 지쳐버리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암은 다시 이제 확산이 되는데요. 재발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공포가 나의 혈액순환을 더욱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요. 제일 첫 번째,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문제도 생겼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혈액순환이 더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성염증이 계속 몸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장 상태가 계속 좋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자율신경이 불균형한 겁니다. 이 자율신경이 불균형하다 이러면 너무 이제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 자율신경은 내장기관을 움직이는 신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심장을 뛰게 한다. 그 다음에 뭐 혈관을 늘렸다 좁혔다 한다. 그 다음에 장 운동을 시킨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자율신경인데 이 자율신경은 반드시 근골격계의 신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내가 여기저기 아파요. 그럼 자율신경이 고장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는 방식은요. 우선은 자율신경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문제가 생긴 부위를 정확하게 이제 찾아내는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만성염증을 없애는데 만성염증의 본부가 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장의 만성염증은 음식으로도 바꿔야 되지만 얇아져 있는 점막을 두껍게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점막은 95%가 물이에요. 내 몸의 탈수 상태가 현대인들한테는 만연하지만 암 환자들에게는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일단은 해결을 같이 하게 되고요. 탈수가 되면 혈액순환도 별로 좋지 않게 됩니다. 이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려면은 내가 물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의 대부분 3분의 2는 세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는 세포막이 일단 튼튼해야지 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영양 상태가 잘 맞아야지만 세포막이 튼튼하게 되고 세포막이 튼튼해야지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복합적으로 특히 이제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이 치료를 하고 난 다음이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뭔가를 해서 몸을 좋아지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아주 좋은 성과를 내 가지고 몸이 다 좋아졌다고 쳐봅시다. 내가 치료를 한다는 것은 남들과 섞여서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고는 지낸다는 정도의 수준이어야지 완전히 다르게 나는 풀만 먹어요. 아니면 나는 뭐 고기만 먹어요. 나는 뭐 영양제를 뭐 50알씩 100알씩 먹어요. 나는 뭐 잠을 무조건 9시에 자서 뭐 6시에 일어나요. 이런 복잡하고 상당히 이제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규칙을 지키면서 내 몸이 좋아졌다는 것은 결코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되기도 어렵지만요. 유지를 하다가 포기를 하는 순간 요요 현상처럼 더 내 몸이 악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몸이 스스로 자연 회복력을 얻어가지고 건강한 상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음 편한 유해과의 자율신경 치료라고 자부를 합니다. 암 환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물론 이제 뭐 저도 암 수술을 많이 하고 막 이럴 때는 절대로 다른 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어떤 거인지도 사실 잘 몰랐고 어떤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암 수술도 해보고 항암 치료도 해보고 영양요법도 해보고 지금은 자율신경 치료, 척추 치료를 이제 또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지나 보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수준 상황을 알려주고 이 사람만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상태를 안다 그러면 공포감도 줄어들게 되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태를 극복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길에 제가 도움을 드릴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프지 마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있으니까 시청하시고 유익한 내용들을 얻어가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